안녕하세요. 사커클라스입니다. 다폴더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스포츠는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이 제일 중요합니다. 조합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스포츠 정보 공유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홈팀 1번 포메이션은 3-4-3이며 마에다는 전방에서 강한 압박과 침투 타이밍 모두에서 날카로움을 가진 공격수고, 미나미노는 우측에서 컷인과 크로스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짧은 템포의 연계 플레이에도 능하고, 미토마는 좌측에서 드리블 돌파와 공간 침투 모두에서 아시아 최고 수준의 위협을 보여주는 윙포워드고, 일본은 미토마와 미나미노를 양쪽 측면에 배치하여 1대1 돌파와 측면 크로스를 반복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측면을 흔든 후 마에다가 박스 안에서 마무리 짓는 공격 루트의 완성도가 매우 높고, 원정팀 인도네시아 포메이션은 5-4-1이며 스트라이크는 수비 숫자 확보에는 기여하나 라인 간 간격 조율에 약점을 드러낸다. 페르디난드는 미드필드에서의 활동량은 많지만 볼 간수와 탈압박에 어려움이 있고, 아래하는 측면 커버가 느리고 오버래핑 이후 수비 복귀 타이밍이 늦어 공간을 쉽게 허용하는 편이며, 인도네시아는 수비 숫자를 줄줄이 세우는 5줄 수비를 활용하나 볼 사이드 대응 속도와 돌파 커버 능력 모두 낮은 수준이며, 특히 측면에서 1대1 대처 능력이 떨어져 미나미노 미토마 조합에게 쉽게 뚫릴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 일본은 좌우 측면에서 압도적인 드리블 퍼포먼스를 통해 상대 수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수비 숫자는 많지만 대응 능력과 커버 속도에서 명확한 한계를 보이고 있고, 전체적인 전술 구조상 일본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구도다. 홈팀 대한민국 포메이션은 4-2-3-1이며 오세훈은 피지컬 기반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을 겸비한 팍스형 스트라이커고, 전진우는 전북에서 좋은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선에서의 공간 활용과 중거리 슈팅 능력도 인상적이며, 이강인은 경기 조율과 공격 템포 전환, 볼 배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전방 압박 가담 역시 적극적이다. 대한민국은 본선 진출을 이미 확정지은 상태지만 홍명보 감독이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젊은 자원들의 활약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전진우를 비롯한 신예들은 높은 동기부여를 바탕으로 기민한 움직임과 전술 수행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원정팀 쿠웨이트 포메이션은 4-4-2이며 다음은 제공권은 있으나 박스외 공간에서의 연계 능력은 떨어지는 편이며, 알 라시디는 측면에서 볼 운반 능력은 있으나 수비 전환과 위치 선정에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고, 알 에네지는 중원에서 수비 부담은 크지만 압박 회피 능력이 부족하고 탈압박 패스의 정확도가 낮고, 특히 쿠웨이트는 원정 경기에서 유독 멘탈이 크게 흔들리는 경향이 강하며 초반 실점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비 조직이 빠르게 무너지는 패턴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동기부여가 충만한 전진우를 비롯한 신예들이 전술적 흐름을 이끌 수 있는 경기 구도를 만들 수 있고, 쿠웨이트는 원정에서 반복되는 멘탈 붕괴와 수비 집중력 저하로 인해 실점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체적인 흐름상 대한민국이 실속 있는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홈팀 중국 포메이션은 4-3-1-2이며 장이닝은 최전방에서 제공권을 기반으로 활동하지만 결정적인 한방이 부족하며, 사아오는 중원에서 패스 연결은 나쁘지 않지만 전진 템포 전환이 느려 공격 흐름이 자주 끊긴다. 왕샹위안은 이선과 중원 사이에서 애매한 움직임을 반복하며 공격 전개의 연결고리를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고, 중국은 플래너로 중앙 침투 위주의 단순한 공격 루트를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루트가 막힐 경우 측면 전개나 롱볼 등의 대체 옵션이 없어 흐름이 자주 막힌다. 원정팀 바레인 포메이션은 3-5-2이며 알 아스와드는 활동량은 많지만 마무리 능력은 떨어지는 편이며, 압둘자바르는 중원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만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능력은 제한적이며, 마르우는 박스 근처에서 결정력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하며 최근 경기에서도 득점 기회 소모가 많고, 바레인은 3백 기반으로 수비를 안정시킨 뒤 빠른 역습을 시도하지만 전방 결정력과 마무리 옵션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위협은 만들지 못하고 있다. 양팀 모두 공격 전개가 단조롭고 마무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며, 수비 중심 운영 속에서 전술 전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득점 가능성 자체가 낮은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고, 무승부와 언더가 동시에 성립될 수 있는 경기 구도다. 홈팀 우즈벡 포메이션은 3-4-3이며 쇼무르도프는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을 갖춘 추포 역할을 맡고 있고, 파이줄라에프는 이선에서 볼 운반과 침투 모두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며 팀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핵심 자원이며, 함로베코프는 중원에서 수비 커버와 템포 조율을 동시에 수행하며 전방과 후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즈베키스탄은 3-4-3 포메이션에서 측면과 중앙 모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홈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과 높은 템포를 유지하는 데 강점이 있고, 원정팀 카타르 포메이션은 4-4-1-1이며 아피프는 중앙과 측면을 자유롭게 오가며 드리블 돌파와 연계해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 자원이며,
알 간에 있는 측면 전개는 빠르지만 마무리 과정에서의 선택과 결정력은 제한적이며 알 야지디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동하지만 전진 압박에 약한 모습을 자주 노출하며 탈압박 성향이 부족하다. 카타르는 직접 맞대결에서 승리했지만 이번 경기는 장거리 원정을 감수해야 하는 일정이며 중동의 기후와 다른 우즈베키스탄 원정지 특유의 고지대 기온 변화는 선수들의 체력과 집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홈 경기에서의 압박과 집중력이 높고 경기 흐름을 빠르게 가져가는 데 능한 팀이며 반면 카타르는 원정 컨디션 저하가 분명한 상황에서 고지대 변수와 체력 문제가 맞물릴 수 있고 경기 전체 흐름에서 우즈베키스탄이 확실히 유리한 전개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 홈팀 키르기스스탄 포메이션은 3-4-3이며 코조는 측면 공간을 활용한 침투에 강점을 지녔지만 마무리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고 알리클로프는 미드필드에서 안정적인 볼 간수와 수비 연계를 수행하나 공격 전환 속도는 다소 느리고 슈크로프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조율하지만 전반과의 연계 과정은 단조롭고 전반적으로 득점 기대치는 낮고 후방 빌드업은 지나치게 수비적인 성향으로 전개되며 박스 침투 빈도 역시 제한적이다. 원정팀 아랍에미리트 포메이션은 3-4-3이며 코조는 측면 공간을 활용한 침투에 강점을 지녔지만 마무리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고 알리클로프는 미드필드에서 안정적인 볼 간수와 수비 연계를 수행하나 공격 전환 속도는 다소 느리며 슈크로프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조율하지만 전반과의 연계 과정은 단조롭고 전반적으로 득점 기대치는 낮고 후방 빌드업은 지나치게 수비적인 성향으로 전개되며 박스 침투 빈도 역시 제한적이다. 경기 흐름을 흔들 전술적 요소나 결정적인 선수의 존재가 희박한 양 팀의 맞대결이며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도 별다른 전술 변화 없이 경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무승부 흐름과 언더 배팅 모두 전략적으로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 홈팀 이란 포메이션은 4-2-3-1이며 아즈무는 제공권과 피니시 능력을 모두 갖춘 이란의 핵심 공격수고 가예디는 윙 포지션에서 순간 스피드를 살린 돌파가 위협적이며 크로스 완성도 또한 높은 수준이며 에자톨라이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압박 저항 모두에 능하며 후방 빌드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자원이며 전체적으로는 유럽파들을 중심으로 피지컬 우위와 전술적 세밀함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홈 경기에서의 압박 강도와 제공권 장악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 원정팀 북한 포메이션은 4-4-2이며 리조국은 투지 넘치는 전방 압박과 왕성한 활동량이 돋보이지만 공중볼 경합에서 밀리는 편이며 한광성은 빠른 발을 이용한 침투는 강점이나 고립되는 장면이 많아 실질적인 득점 연결은 부족하고 백충성은 중원에서의 연계와 수비 커버는 준수하나 강한 압박을 받으면 실수가 잦아지는 경향이 있고 전반적으로는 피지컬 열세와 기동력 저하가 함께 겹치며 세트피스 수비나 고강도 압박 대응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제공권 우위를 앞세운 이란의 득점 확률이 높아 보인다. 북한은 고지대 원정에서 체력 저하와 수비 집중력 하락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란 승리와 함께 핸디승, 오버까지 긍정적인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경기다. 홈팀 요르단 포메이션은 3-4-3이며 알 나이마트는 박스 안에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감각이 좋지만 동기부여가 떨어진 상황에서는 집중력 기복이 있고 알타마리는 측면에서의 전개 능력과 개인기 돌파의 강점이 있으나 최근 경기에서 이렇다 할 공격 의지를 보여주진 못하고 있고 알 라시다는 중원에서의 볼 배급과 템포 조절에 능하지만 전진 성향보다는 수비적인 안정감에 치중하는 편이며 요르단은 이미 본선행을 확정지은 상황에서 로테이션 가능성도 존재하며 전반적으로는 경기 템포를 적극적으로 끌어올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원정팀 이라크 포메이션은 4-2-3-1이며 바예시는 전방에서 체력적 활동량이 뛰어난 자원이지만 공간 침투보다는 연계 중심의 움직임을 선호한다. 알타미미는 중원에서 수비적 안정감을 책임지고 있으며 전개 속도보다는 간결한 연결을 선호하는 스타일이며 알 아마리는 제공권보다는 세컨볼 처리에 강점을 보이며 세트피스에서 이따금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고 알 하마디의 퇴장 결장으로 수비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이라크는 반드시 승점 1점 이상을 챙겨야 하는 입장이므로 수비적으로 잠그는 형태의 전술이 유력하다. 요르단은 동기부여 하락으로 공격 전개에 힘이 실리지 않으며 이라크는 수비적 운영에 집중할 공산이 크고 득점 가능성 자체가 낮은 흐름이며 밋밋한 경기 전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무승부와 언더 모두 배팅 전략에서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